일단 그 첫 경기, 내일 첫 경기는 이제 마이애미랑 그 필라델피아 이렇게인데, 필라델피아는 이제 그 수입산 로렌젠이 나옵니다. 그 쿠에토도 이제 후반기에 3경기 정도 던진 것 같은데, 쿠에토가 뭐 그렇게 훌륭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쿠에토 성적 한번 말씀드리면요, 쿠에토가 후반기에 15이닝 동안 3.00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근데 뭐 눈에 띄는 거라면은 쿠에토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구속이 조금 구속 같은 게 상승한 점들이 좀 보여가지고, 보시면은 쿠에토가 포심 지금 92.4마일로 찍히죠. 90, 뭐 물론 뭐 몇 경기 안 던졌으니까 그런 거긴 한데, 뭐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저도 필라델피아 때문에 형님 당했습니다. 내일은 좀 로렌젠이 잘해줘야 될 텐데. 일단 92.4마일 찍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91.4마일, 뭐 물론 이렇게 소환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구속 상승이 조금 보이고, 슬라이더도 꽤 많은 구속 상승이 있었습니다. 85.6마일로 작년 83.5마일에 비하면은 거의 뭐 2.1마일 가량 이렇게 상승한 모습이 보인다. 물론 표본은 적고, 어쨌든 간에 뭐 좀 호재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제 뭔가 이 쿠에토가 좀 체감상 뭐라 해야 되지? 작년도 그렇고 이렇게 최근에는 그렇게 뭐 존재감이 아주 눈에 띄진 않는 상태인 것 같고, 로렌젠 같은 경우는 뭐 직전 경기에 5이닝 3실점을 했는데, 5이닝 3실점이 오히려 조금 부진했다고 느껴질 정도로 최근에 엄청 잘했습니다. 로렌젠 한번 말씀드리면요, 필라델피아 로렌젠이 그 디트로이트 시절 39이닝 7경기 39.2이닝이면 뭐 거의 뭐 6이닝 조금 안 되게 그렇게 해줬고, 2.50 아주 괜찮은 그런 선발의 자질을 보여줬다. 7경기 동안 피홈런도 하나였고 POPS가 585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되게 잘 막아줬다. 그리고 뭐 이 선수는 다른 것보다도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뭐 싱커, 뭐 그리고 그 밖에도 한 2개 구종까지 가끔 던질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구종을 던지는 뭐 다재다능한 선수다. 이 친구는 뭐 예전에는 뭐 신시내티 시절에는 타격으로도 유명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내셔널리그에 그 투수 타석이 있던 시절에는 뭐 그런 친구고, 볼넷이 올 시즌 주는 게 많이 눈에 띈다. 작년에 형님들 97.2이닝 동안 44개의 볼넷을 줬거든요. 근데 올 시즌에는 105.2이닝, 그거보다 많이 던진 시점에서 27개의 볼넷밖에 주지 않고 있다. 상당히 뭐 여러모로 이 볼넷 관리가 잘 되는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안정세에 접어든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예. 그래서 양 팀의 이런 타격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지금 그나마 좀 최근에 OPS가 그래도 조금 이제 받쳐주기는 받쳐주더라고요. 여전히 근데 홈런이라든지 볼넷 이런 부분들은 살짝 아쉬운 느낌. 볼넷은 회복을 하고 있는데 홈런이 너무 적어도 적어요. 오늘도 한 3개 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적은 모양새다. 예. 그래서 그런지 타율이 5등인데 OPS가 지금 698로 22등. 타율과 OPS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 그래서 사실 이 마이애미 경기는 이런 뭐 다득점을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 홈런을 기대하기도 좀 어려워 보인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올 시즌 후반기에는 전반기만큼은 아니죠. 확연하게 전반기에는 거의 뭐 한 12, 13등 정도 하는 그런 OPS였는데, 후반기 OPS는 24등. 여러모로 조금 부진하다. 오렌지 형님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볼넷은 굉장히 많은 그런 모습이 보이긴 합니다. 지금 볼넷이 지금 83개로 아마 후반기 메이저리그 전체 팀 가운데 아마 가장 많이 얻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어제 브렉스톤 게릿 같은 경우는 좀 볼넷을 많이 안 주는 투수였는데도 불구하고 6개나 얻어내는 그런 모습. 필라델피아의 이런 뭐 눈야구 같은 경우는 좀 상수로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나고, 양팀 다 내일 그 컨디션 OPS 상으로는 좋게 나타나요. 이렇게 양팀 다 각각 우한 상대로 낮 경기 이런 경우에서는 좋게 나타나더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로렌젠의 최근 포스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뭐 피홈런 리스크도 적고, 여러모로 저는 쿠에토보다는 로렌젠이 앞서 있다고 봐요. 물론 뭐 이제 필라델피아 마운드에 적응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건 있겠지만은, 뭐 엄밀히 따지면 또 마이애미 홈구장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저는 로렌젠 쪽을 조금 더 좋게 살피고는 있습니다. 얘도 뭐 올 시즌에 홈보다는 원정에서 조금 잘했고, 저는 이 경기는 필라델피아 승,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언더까지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뭐 필라델피아가 많은 득점을 내지도 못하고 있고, 쿠에토도 생각보단 잘 막는 데다가 이 마이애미의 약간 그 득점이라고 해야 되나? 어제는 많이 냈는데
최근 보면 마이애미의 득점 흐름 같은 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저는 일단은 필라델피아 승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 그리고 언더까지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경기는 이제 텍사스 대 화싹 경기. 텍사스는 내일 쉬워져. 그리고 화싹은 투키 투장이 나오는데 좀 올 시즌에 그래도 쉬워져 확연하게 홈에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원정보다는. 일단은 내일도 홈 등판이기도 하고 좀 브리핑을 드리면요. 그 슈어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홈 경기에서는 피홈런이나 볼넷 관리 이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되고 올 시즌에 총 23개의 피홈런으로 상당히 홈런이 많았어요. 홈런이 많았는데 홈에서는 4개, 원정에서는 19개로 그 피홈런 차이가 확연하게 많이 난다. 그리고 좀 아시다시피 텍사스의 글로브 라이프 필드가 이게 좀 구장 정비를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피홈런 면에서는 그렇게 좀 뭐랄까 좋은 구장은 아니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수한테 좀 유리하다 뭐 이렇게 알고 있어요. 저는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 파크 팩터 간만에 한번 볼까요? 텍사스의 이거 형님 좀 가려서 안 보이는데 살짝만 치워드릴게요. 아이고야. 이거 왜 안 치워져? 잠깐만 살짝 치워드리면 여기 보시면은 HR 이게 홈런 파크 팩터인데 그 아무래도 지금 슈어저의 가장 큰 리스크가 홈런이다 보니까 과연 텍사스의 글로브 라이프 필드는 최근 3년간 어느 정도였나? 텍사스의 글로브 라이프 필드 어디 갔어? 텍사스 글로브 라이프 필드 여기 있네. 그래도 좀 많이 난다고 되어 있긴 하네. 홈런 파크 팩터 9등이면은 뭐 슈어저한테 아주 좋은 느낌은 아니겠네. 근데 왜 이렇게 글로브 라이프 필드가 큰 구장으로 이렇게 막 기억을 하고 있지? 뭐 무튼 어쨌든 108로 제가 주장한 바와랑은 살짝 차이가 있다. 이런 거 뭐 알아두시고. 당황스럽네. 나는 글로브 라이프 필드 좀 그래도 홈런 면에선 유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일단 슈어저 같은 경우는 홈에서는 피홈런이 상당히 적은 편이었다. 그리고 올 시즌에 이제 최근 몇 년간 계속 슈어저는 구속이 줄어드는 게 많이 눈에 띄죠. 참 좋아하던 선수들이 살짝 안타까운 면모인데 포심이라든지 슬라이더 이런 부분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계속 마이너스로 이렇게 살펴지고 있다. 후반기에는 일단 2.70으로 그게 잘하고 있긴 한데 보시면은 이 슈어저는 몇 년간 계속 이렇게 포심과 슬라이더 이렇게 계속 플러스 피치였어요. 포심이랑 슬라이더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올해부터 포심이 런밸류가 4밖에 안 되고 슬라이더는 마이너스 1. 이게 왜 그러냐고 봤더니 구속이 좀 많이 주는 게 눈에 띕니다. 포심 같은 경우는 올 시즌 93.6마일인데 작년에는 94마일, 재작년에는 뭐 94.3마일 뭐 이런 식으로 구속이 미세하게나마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슬라이더는 올 시즌 83.8마일인데요. 작년에는 85마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는 85.9마일 이렇게 계속 뭉터기로 이렇게 좀 구속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경쟁력을 조금 잃는 모습이 보인다. 뭐 그래서 최근에 뭐 슈어저가 살짝 부진하다는 소리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올 시즌에 4.01이지만 홈에서만큼은 좋은 모습 보여주더라. 이런 게 일단 있고요. 반대편에 투키 트위장 같은 경우는 얘가 그 좀 불펜 투수로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좀 선발 전환을 한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좀 화싹이 애들도 많이 팔고 하다 보니까 최근 4경기 동안 트위장이 4경기 동안 17.1이닝에 3.12 그리고 1개의 피홈런. 얘도 그 땅볼 투수예요. 54.2%로 땅볼 투수로 보이긴 한다. 다만 표봉은 좀 적더라. 그런 게 눈에 띄고 얘도 보면 뭐 커브나 싱커 같은 게 좀 장점으로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뭐 던진 이닝도 적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뭐 특기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양 팀의 빠따만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텍사스는 올 시즌 후반기에 264 타율이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1위가 컵스고 그 밑으로 한 뭐 6, 7개 팀들이 다 2위 경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2등이 아마 저는 세인트루이스로 알고 있는데 세인트루이스가 얘네도 아마 2할 7푼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할 6푼 9리. 세인트루이스가 2할 6푼 9리로 후반기 타율 2등이고 지금 보시는 텍사스가 2할 6푼 4리로 7등. 그러니까 2할 6푼 때 굉장히 많은 팀들이 있다. 어쨌든 텍사스도 뭐 아주 훌륭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꽤 괜찮은 그런 타격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편에 이제 화싹은
늘 말씀드리지만 화싹은 이 그 저기 뭐야 타율에 비해 OPS가 상당히 안 나온다. 지금 화싹이 OPS 645로 후반기 꼴찌를 이제 샘프에게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뭐 안 좋은 거지만은 얘네가 좀 볼넷이 제가 적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화싹이 그래도 뭐 최근에 이제 2경기 동안 빵개 1개 텍사스와의 시리즈에서 볼넷이 매우 적었더라.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고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뭐 화싹 투수가 사실 약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어제도 시즈였잖아요. 근데 그런 시즈도 한 1.2이닝 만에 나가게 만들었던 텍사스였고 텍사스 낼 OPS가 컨디션 OPS가 우한 상대로 홈에서 낮 경기에 964가 찍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형님들. 964로. 근데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 OPS 964가 이게 한 2주 전? 2주 전에는 거의 그 OPS 1.07 막 이랬고 그 다음에는 1.02 점차 이렇게 줄어들었었다. 그러니까 텍사스가 여기 기록상으로는 사인 누적상으로는 우한 상대로 홈 낮 경기에 굉장히 OPS가 좋다고 찍히지만은 이게 계속 하락하고 있는 수치더라. 이런 점들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래요.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워져도 뭐 홈에서 안정감이 있는 상태이고 뭐 물론 뭐 텍사스 데뷔 경기긴 하지만 뭐 튀장이 뭐 많은 이닝을 소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화싹이 워낙에 애들을 많이 팔았어요. 지금 그 거의 승리 투수조가 없다시피 하고 여러 가지로 그냥 이 경기는 전 텍사스 승이 아주 쉬워 보이긴 합니다. 뭐 배당이 좀 맛이 없는데 홈이지만 텍사스의 마인까지도 바라볼 만한 것 같다. 예, 저는 그렇게까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홈이지만 텍사스 마인까지도. 네. 다음 경기 이제 캔자스 시티랑 그 매치 경기 가보도록 할게요. 캔자는 내일 그 브래디 싱어, 매치는 카라스코가 나오네요. 사실 근데 양 팀의 선발만 봐도 이거는 조금 전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캔자도 그렇고 매치도 둘 다 이제 좀 사실상 시즌을 포기한 셈이지만은 그 싱어가요. 캔자 선발 싱어가 최근에 그래도 작년에 그 좀 포스에 있는 모습을 조금 내비치고는 있습니다. 먼저 싱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최근 6경기 동안 37이닝에 3.65로 2개의 홈런만을 허용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요 좀 더 넓혀가가지고 내일 홈등판이잖아요. 얘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확연하게 잘 던지거든요. 물론 지표상으로는 그 홈에서 4.58, 원정 6.91로 그 그냥 둘 다 별로기는 한데 6월달, 7월달 최근 2달 동안 홈등판만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싱어의 6월달, 7월달 홈등판이 37이닝 동안 2.19로 그리고 피홈런도 2개 아주 홈에서만큼은 좀 믿음직한 모습이었다. 켄자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줬던 싱어더라. 이런 점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내일 이제 카라스코 같은 경우는 아주 최근에 부진하죠. 카라스코가 왕년의 그 카라스코가 아니에요. 후반기에 지금 이제 3경기 던졌는데 1인도 되게 적고 왜냐면 조기에 그냥 다 털려버렸기 때문에 지금 4.2이닝 4실점, 2.1이닝 5실점, 2.1이닝 6실점 이렇게 안 좋은 모습만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구위 같은 게 이제 체인지업 말고는 다른 포심, 슬라이더, 싱커 이런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마이너스 피치고 체인지업 말고는 기댈 데가 사실 없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살피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요새 좀 매치 빠따가 살짝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켄자가 무려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켄자가 5연승 달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 지금 빠따 힘이 너무 좀 전반기에 비해 확연하게 강합니다. 켄자가. 딱 보시면은 일단 타율이 9등, 2할 6푼 1리. 제가 아까 뭐 2할 6푼 대에 엄청 많은 팀들이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켄자도 2할 6푼 1리로 좋은 타격을 보여주고 있고 얘네는 일단 볼넷이 너무 적기는 하죠. 다만 뭐 최근에는 조금 그나마 나아지긴 했는데 일단은 볼넷이 상당히 적은 거는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할 6푼 1리 9등의 피안 타율, 그 타율 후반기에 그리고 OPS도 739로 13등이다. 여러 가지로 캔자스시티는 저는 지금 후반기만큼 빠따상으로 좋고 선발도 확연하게 앞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저는 캔자 쪽을 바라보고 있기는 해요. 매체는 반면에 이렇게 그 타율 29등, 2할 2푼 5리로 타율 29등에 뭐 홈런이나 볼넷이나 뭐 그렇게 썩 훌륭한 건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뭐 물론 내일 이제 켄자가 홈에서 낮 경기 같은 경우에는 컨디션 OPS가 살짝 줄어들기는 하는데 그래도 저는 이건 켄자 쪽이 맞다고 봐요. 아무래도 홈에서 계속 안정적인 피칭을 해주고 있는 싱어인데다가 매츠 빠따가 조금 좋은 게
살짝 걸리긴 하는데 마찬가지로 켄자도 최근에 빠따가 좋더라.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켄자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켄자 승이 1.72면은 좀 가볼만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뭐 더불어서 저는 일단은 켄자가 카라스코는 좀 털어줄 것 같고 기준점이 9.5거든요. 근데 매츠 빠따가 좋은 만큼 매츠가 조금만 힘을 내주면 저는 오바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다만 켄자승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겠다. 켄자승을 좋게 보고 더불어서 오바도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이제 토론토 대 볼티 보도록 할게요. 근데 토론토랑 볼티 시리즈가 이게 너무 좀 예측이 어렵기는 한데 내일 일단 토론토는 에이스 거스먼이 나오죠. 거스먼이고 이제 잭 플레어티 세인트루이스에서 사온 플레어티가 그 이제 토론토 볼티모어 데뷔전을 갖는다. 말이 안 나오냐. 그 최근 이제 5경기 거스먼에서 말씀드리면요. 최근 5경기에서 어디 갔어? 토론토 볼티가 좀 시리즈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내일 뭐 일단 거스먼 같은 경우는 최근 5경기 3.10 뭐 홈런이나 삼진 볼넷 이런 거는 뭐 크게 특기할 건 없는데 무튼 거스먼 뭐 에이스긴 하지만은 사실 아주 믿음직스럽다고는 볼 수 없다. 저는 사실 이 거스먼을요 좀 A-급 투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걸르시는 것도 괜찮고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원정보다는 홈에서 강합니다. 홈에서는 피안타나 삼진 같은 게 더 불어나는 모습이다. 홈에서는 2.48로 든든했으니까 원정 3.75보다는 뭐 아무래도 토론토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발이긴 합니다. 일단은 근데 반면에 이제 상대편 잭 플레어티 같은 경우는요 얘도 홈보다는 원정에서 강한데 일단 내일 원정 등판이기도 하고 후반기에 최근에 안 좋습니다. 플레어티의 후반기 이 3경기 동안 17이닝 동안 5.29에 4피 홈런. 눈여겨봐야 될 건 저는 홈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가 후반기 17이닝 동안 5.29에 4피 홈런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냐면 그 전에 너무 잘했거든요. 그 전 9경기 동안 빵피 홈런에다가 2.87 9경기 동안 0피 홈런으로 잘 버티다가 최근 들어 홈런을 좀 맞더라. 그리고 내일 또 로저스 센터다. 토론토 홈구장 로저스 센터는 또 홈런이 꽤 많이 나오는 구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선발 자체는 거스먼이 확연하게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양팀의 빠따 한번 보시면요. 먼저 토론토도 2할 6푼대 지금 2할 6푼대에 무려 10팀 가까이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이런 타격 면에서는 볼티가 확연하게 좀 전반기랑 아예 딴판이다 보니까 타격 면에서는 지금 현재는 토론토가 앞서 있다고 봐야겠죠. 이런 점들이 일단 눈에 띄고 다만 볼티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으면서도 어제도 이제 7안타에 그쳤잖아요. 그래가지고 키쿠치도 못한 볼티였는데 과연 이 거스먼 상대로는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토론토도 근데 최근에 안타가 굉장히 적어요. 오늘도 뭐 3안타인데 상대팀의 볼넷이라든지 뭐 실책 덕분에 이겼죠. 그래서 양팀 다 이런 OPS 자체는 좋게 나타나긴 하는데 OPS 8할 팀이랑 7할 7푼 팀이랑 뜨니까 아무래도 좀 득점 기대치가 높기는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토론토 승 뭐 거스먼의 위력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1.5짜리 토론토 승 먹자고 볼티 반대를 까기는 살짝 좀 거시기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요 좀 배당도 맛이 없고 좀 패스를 사실 권해드리고는 싶은데 그래도 굳이 토론 볼티 경기를 찾아보시는 형님들한테는 토론 승에 그리고 뭐 어느 번은 진짜 어렵지만은 근데 언더 찍기에도 좀 뭐하긴 한데 패스가 맞는 것 같긴 해요. 굳이 따지자면 저는 언더 쪽이 조금이라도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경기는 애지간하면은 한번 쉬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왜냐 이제 토론토가 맨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같은 지구팀 상대한테는 되게 약했다고 했잖아요. 7승 23패였는데 어제 경기 승리하면서 8승 23패가 됐다. 그리고 볼티와의 상대 전적도 1승 7패에서 어제 이기면서 2승 7패가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연패한 기록들, 안 좋은 기록들을 어제 좀 깼다 보니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팀들 같은 지구 상대로 좀 많이 약했어요. 토론토가. 그런 점들이 있으니까 이 경기는 살짝씩들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드리면은 이렇게 돼요. 엄청 많은데
그냥 최근 것만 좀 보세요. 3대4, 6대4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은 이게 보시면 세 번째 이닝 2대5 저 경기를 하기 전에 되게 이제 오랫동안 불펜 데이를 안 돌렸었어요. 샘프가. 그랬어가지고 좀 최근에 6대4랑 3대4 이런 것만 좀 눈여겨봐 주시길 권해드리고, 샘프는 좀 내일 이제 불펜이 얼마나 남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길게 던져줄 선수들도 뭐 조금 있을 것 같긴 한데, 불펜, 왜냐면 종종 샌프란시스코가 얘네가 좀 선발 투수도 없고 불펜 데이를 자주 돌리다 보니까 한 번씩 불펜 던질 애가 없으면 경기를 던지거든요, 아예.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좀 던질 애들도 많은 것 같네요. 주니스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늘도 왜냐면 뭐 로건 앱이 길게 던져주면서 불펜 소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스캇 알렉산더 시작으로 마나에아도 던질 수 있을 것 같고, 백도 한 1이닝 혹은 플러스로 던져줄 것 같고, 뭐 전체적으로 샌프란시스코 내일 불펜데이 정상으로 돌아갈 것 같네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상대팀 애리조나의 선발 파트 같은 경우는 얘를 뭐 사실 좋게 평가하기 힘듭니다. 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적어드릴 텐데, 에리 선발 파트는 이렇게 됩니다. 맨 처음에 시즌 시작하면서 선발 로테이션이 있었어요. 한 뭐 유망주로 한 4, 5 선발 정도 이렇게 돌렸는데, 그때 처음 시즌 선발 시즌 초반 5경기 동안 8.37 이렇게 쳐맞고, 야, 얘 안 되겠네 하고선 마이너리그로 내렸다가 다시 데리고 왔는데, 다시 올렸는데 2이닝 6실점, 야, 얘 아직도 안 되겠는데 하고 또 마이너리그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또 다시 올라왔죠. 언제 올라왔냐면은 후반기 7월 23일날 올렸는데, 그래서 최근 두 번의 등판 동안 6이닝 3실점, 5.2이닝 3실점, 뭐 사실 그렇게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이닝 먹어준 모습이긴 한데, 그 전보단 낫지만은 뭐 얘한테 사실 아주 큰 기대치는 없을 것 같다. 왜냐면은 얘가 그래서 올 시즌 37.1이닝 던지는 동안 13피홈런이었다. 피홈런이 13개나 됐더라. 그리고 최근에 다시 올렸을 때 7월달 들어서 다시 올렸을 때도 두 경기 동안 4피홈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피홈런에 대한 리스크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이 파트를 믿을 만한 선발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게 일단 생각이 들고요. 샘프의 빠따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타율 꼴찌, 하지만 뭐 홈런이나 볼넷 같은 경우는 그래도 꽤 준수합니다. 홈런이나 볼넷은 꽤 준수한데, 어쨌든 샌프란시스코는 OPS 29등 이런 점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반면에 이제 애리조나도 사실 좀 기대 이하예요. 후반기는 이렇게 뭐 타율 같은 경우도 훌륭하지도 않고, 홈런이나 볼넷도 뭐 그저 그렇다. 저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샌프란시스코의 불펜 데이를 좀 믿고 싶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간만에 또 한번 보여드리면요, 샌프란시스코는 불펜이 아주 훌륭하다고 봐야 돼요. 시즌 초반에는 안 좋았지만은 이렇게 로그인 새로 해야 되네. 왜 또 저기 됐지? 잠시만요. 샌프란시스코 이거 그래프로 한번 제가 맨날 이거 작성하는 게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면요, 샌프란시스코의 불펜은 상당히 단단하다. 샌프란시스코 불펜. 자, 보시면은 이게 이제 내셔널리그 15개 팀 올 시즌 5월달부터 쭉 이렇게 불펜 방어율의 변화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여기 중에 샌프란시스코만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시즌 초반에는 안 좋았지만은 점차 회복을 해가지고 지금 불펜 방어율 전체 5등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시즌 초반 5월달까지만 해도 막 리그 28등 이랬는데, 이렇게 불펜데이 많이 하고 계속해서 불펜들이 힘을 내주면서 전체 5위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저는 샌프란시스코 불펜데이는 믿을만하다고 보고, 내일도 뭐 던질 선수가 없다든지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샘플 빠따가 안 좋다고 하지만은 저는 이 불펜데이를 조금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원래 좀 오바를 예상을 했는데 조금 틀어야 될 것 같아요. 샌프란시스코 배당이 너무 별로네. 1.42밖에 안 되고. 네, 맞아요. 샌디에고 있던 좌완 투수인데, 샘프 강승 배당 1.4이면은 맛이 없다. 그러면 이거 오바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지? 제가 원래 오바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파트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 머나이 하면은 물론 좀 불펜덱 예상은 했지만은 불펜이 일단 꽉 차 있고 패스도 괜찮고요.
근데 뭐 샘프 승에 언더사이드가 맞는 것 같긴 하네요. 파트를 털고 샘프가 근데 워낙에 지금 빠따가 안 좋다는 말이지. 그냥 패스도 좋고 언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패스나 혹은 언더. 뭐 샘프 강승도 근데 아마 타이트한 승부일 것 같긴 합니다. 되게 타이트한 승부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너무 이 경기는 좀 뭐 무게를 두는 거는 별로 안 좋을 것 같다. 그냥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 배당이 너무 맛이 없고 배당이니까 안 그래도 좀 그렇게 별로긴 했는데 더 저기 됐네. 더 내려가 버렸네. 다음 경기 양키스 경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양키스 대 휴스턴. 그리고 지금 이제 양키 선발은 슈미트, 휴스턴은 하비에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슈미트 같은 경우는 사실 얘가 이름값에 비해 되게 지금 단단한 피칭을 해주고 있거든요. 슈미트가 생각보다 많이 쏠쏠합니다. 보면은 그 휴스턴 슈미트가 지금 최근 13경기째 거의 다 한 번도 안 털리고 잘하고 있다. 13경기 연속으로 최근 그래서 뭐 한 10경기만 말씀을 드리면은 10경기 49이닝 이닝은 조금 모자라고 방어율 3.67 그러니까 뭐 3점대 중반으로 꾸준하게 저렇게 던져주고 있다. 뭐 내일 한 5이닝 2실점 내지 그 이상 이렇게 기대해볼 만도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일단은 슈미트는 그렇게 막 쉽게는 안 털리더라. 뭐 특이사항 같은 경우는 뭐 뭐랄까 전반기에 3.20 후반기에 4.32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후반기에는 살짝 좀 처지긴 한다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고요. 그 얘는 주 구종이 뭐 포심이나 이런 게 아니라 스위퍼를 30%로 던지거든요. 그래서 뭐 유인구 헛스윙이라든지 이런 점에서는 강점이 있다. 뭐 그렇다고 땅볼 투수는 아니고 그냥 뭐 특이사항은 그 정도고 그냥 좀 단단하게 해주더라. 이런 점들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반대편 휴스턴 선발은 이제 하비에르입니다. 하비에르도 그래도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 조금 회복은 했어요. 5이닝 3실점, 5.2이닝 2실점, 6이닝 3실점 뭐 이런 식으로 전반기 뭐야 전반기 막바지에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전반기 막바지 한 3경기 동안 그때 동안 2.1이닝 4실점, 4이닝 6실점, 4.2이닝 8실점 이렇게 되게 안 좋았는데 그래도 꽤나 회복을 한 모습 이런 점들이 일단 눈에 좀 띄는 상황이에요. 내일 또 원정 등판인데 얘도 그 홈에서 뛰다가 원정으로 가면은 그래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아까 중간에 좀 작았었나? 그래요? 어쨌든 얘가 또 홈보다는 원정보다는 홈에서 강한데 홈에서는 이제 피안타, 피홈런, 볼넷 이런 점들이 다 개선이 되는 반면 원정에서는 이런 게 안 좋아진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구속도 최근에 좀 많이 줄었다. 작년에 비하면. 얘가 원래 작년에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막강한 이제 9위를 자랑했잖아요. 파이널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이 양팀의 투수를 봤을 때는 슈미트는 안정감, 하비에르도 전반기보다는 나아진 모습이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안정감의 슈미트 쪽을 조금 더 좋게 보고는 싶네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양팀의 빠따 먼저 체크를 하자면요. 양키는 계속 안 좋죠 지금. 후반기 뭐 OPS라든지 타율 이런 점들이 전부 다 실망스럽고 다만 뭐 볼넷은 좀 많은데 요즘에 뭐 저지 돌아오고도 좀 아쉬운 타고 어제 다 라인 드라이브 3개나 잡히고 저지가 다 100마일 이상의 빠른 속도였는데 다 라인 드라이브로 잡혀가지고 좀 운이 없었던 모습이긴 했습니다. 반면에 이 휴지 같은 경우도 2할 6푼 4리 그 뭐 타율은 괜찮은데 뭐 홈런도 30개 그리고 볼넷 69개면은 준수한 수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OPS도 8할 딱 8할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빠따 면에서는 좀 휴지가 우세. 그 이제 그 선발 면에서는 선발 투수는 이제 슈미트가 근소 우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도 사실 별로 맛은 없는데 저는 일단 언더 살피고 있고요. 9.5 기준이면은 양키스 경기 9.5 기준 줬으면 저는 언더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고는 있고요. 승패는 또 뭐 양키 빠따가 이게 확연하게 좀 저지복귀 이후에도 뭔가 타격에 눈을 떴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언더의 휴지승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무난할 것 같은데 양키가 뭐 어제 좀 쳤다고 해도 이거를 아주 얘네 지금 살아났구나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경기 밀워키 대 피츠버그입니다.
이 경기도 사실 되게 어렵죠. 미러키 대 피츠버그인데 미러키 선발은 하우저. 하우저가 나오고 피츠버그는 켈러인데 이거는 켈러가 지금 워낙 못하고 있어가지고 하우저 같은 경우는 원래 얘 땅볼 투수거든요. 하우저 어딨어? 에드리안 하우저. 하우저 같은 경우는 원래 땅볼 투수였는데 요즘에 보면 스타일 변화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좀 본인의 원하는 대로 잘 안 되고 있는지 싱커가 좀 많이 안 좋아지고 그 최근 2년 사이에 이런 땅볼 유도 비율이 많이 줄었습니다. 보시면은 자, 계속 커리어 내내 높은 물론 이렇게 39.5로 이렇게 좀 적을 때도 있긴 했는데 커리어 내내 뭐 이렇게 높은 그런 땅볼 비율을 보여주는 선수였는데 최근 2년 동안은 좀 많이 줄었다. 47.5%, 47.3%. 물론 뭐 낮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본인의 스타일이 좀 잘 구현이 안 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여기 보시면 싱커 같은 경우 92.5마일, 올 시즌 92.5마일인데 작년에는 93.8마일. 일단은 싱커의 구속 감소가 눈에 띄죠. 그래서 뭐 싱커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뭐 이런 게 눈에 띄고 계속 보시면은 하우저 같은 경우 이런 싱커가 계속 플러스 피치였습니다. 싱커가 21년도에는 23, 이 시즌이 이제 그 땅볼 유도율 60% 이상을 보여줬던 시즌, 이렇게 좋았었는데 최근 2년 동안은 이 싱커가 말을 안 듣는다. 뭐 구속 감소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하우저는 올 시즌에도 이런 땅볼 유도율도 별로고, 그래도 그나마 후반기에 좀 잘하고 있었거든요. 한 3경기, 6경기 연속으로 6.25로 잘하다가 적어드릴게요. 하우저 6경기 연속 3.25로 잘하다가 직전 경기 4이닝 6실점 이렇게 되고 있어요, 하우저가. 그래서 좀 좋은 흐름이 꺾였다 보니까 일단은 뭐 아주 이 하우저를 믿을만하다고는 할 수는 없다. 하우저가 믿을만한 투수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요. 반대편에 이제 켈러 같은 경우 켈러가 최근에 너무 안 좋아요. 적어드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미치 켈러, 피츠버그의 미치 켈러 같은 경우는 후반기 지금 이제 3경기 동안 8.64로 매우 안 좋았고, 피홈런도 6개, 올 시즌 17피홈런인데 133이닝 동안 17피홈런 중에 16이닝 동안 6개를 맞았다. 상당히 많이 맞은 거죠. 딱 몰아가지고, 특히 이 기간 POPS가 1.059. 거의 뭐 이 켈러를 상대하는 애들이 1.09면 누가 좋을까? 뭐 작년에 에런 저지? 거의 그 급으로 이렇게 쳐댔더라. 이런 점들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현재 켈러는 좀 많이 좀 불안한 상황. 이런 점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작년에 비하면 이제 뭐 포신 페스티벌의 피안타율이라든지 그리고 싱커나 스위퍼 이런 점들이 조금 뭐 많이 쓰이는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미치 켈러를 아주 좋은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발은 양팀 다 뭐 별로긴 하지만 그나마 좀 켈러보다는 하우저의 컨디션이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 직전 경기 못하긴 했지만 여태 좀 쌓아온 게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내가 뭘 얘기를 하려고 했더라, 스위퍼랑 이거를. 싱커랑 스위퍼 보시다시피 그 포심 페스티벌 피안타율이 작년 2할 6푼 7리에 비해 올 시즌 1할 6푼 1리로 많이 줄었긴 한데요. 많이 줄었긴 한데 작년에 1할 8푼 3리로 적은 피안타율을 보였던 이 스위퍼가 올 시즌 2할 1푼 6리로 뭐 3푼가량 늘었고, 그리고 싱커 어디 갔어? 싱커가 작년에는 3할 7리였는데 올 시즌에는 그래도 2할 6푼으로 많이 줄었다. 어쨌든 간에 뭐 구종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좀 세부적으로는 좋아진 이런 켈러인데, 실상 까보면은 뭐 가끔 뭐 7이닝 무실점도 하고 하지만은 일단은 최근 후반기에는 좋지 않은 모습이다. 요즘 컨디션은 안 좋더라. 그런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미러키 먼저 빠따를 말씀드리면은, 아이고야. 미러키나 뭐 피츠버그나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러키는 홈런도 적고 이런 뭐 볼넷은 좀 준수한 편. 반면에 피츠버그는 뭐 홈런이나 볼넷이나 그냥 또이또이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뭐 OPS라든지 뭐 타격에서는 둘 다 자랑할 게 별로 없는 애들이에요. 저는 이 경기 좀 어렵지만은 그냥 미러키 승 정도만
미러키 승정도만 보고 있고 양 팀의 꼬라지를 보면 좀 언더일 것 같은 느낌도 나요. 다만 근데 미러키가 오늘도 저희 필승조를 썼거든요. 그런 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미러키의 필승조의 이런 그 누적된 좀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요. 보시다시피 데비 윌리엄스가 지금 2연투 2연투를 해주는 게 눈에 띄고 그리고 또 페이엠스도 2연투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은 뭐랄까 미러키 승을 보긴 보는데 좀 정상일 때보다는 약간 못 믿었다. 미러키의 필승조가 너무 좀 큰 자랑거리잖아요. 근데 2연투라는 점은 살짝 조금 튕기는 부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 경기도 너무 힘주지는 마시고 그냥 미러키 승이 좋아 보이기는 해요. 워낙에 미치 켈러가 최근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켈러가 뭐 미러키 상대로 좋은 기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점들 생각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미러키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한다. 그 정도로만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 경기 이제 세인트루이스 대 미네소타. 이 경기는 저는 오바를 좀 긍정적으로 살피고는 있습니다. 잠시만요. 세인트루이스 대 미네소타. 어제 좀 보기 좋게 오바가 났는데 내일 또 오바를 보는 이유가 뭐냐. 일단은 세인트루이스 선발 리버라토레가 상당히 약한 면이 있다고 봐야 돼요. 저는 리버라토레 선발 리버라토레가 5월 말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5월 말부터 선발로 나와가지고 지금 최근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리버라토레 5월 말부터 선발로 뛰어가지고 26이닝을 소화를 했는데 7.62로 안 좋았었고 이 새끼 안 되겠네 하고 마이너리그를 갔다 왔는데 마이너리그 갔다 와서 이제 후반기에 또 복귀를 했습니다. 후반기가 아니라 그 7월달에 이제 복귀를 했는데 그때부터 또 12이닝 동안 6.00 이렇게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지금 리버라토레의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다. 그냥 뭐 작년에 데뷔한 투수인 만큼 계속 5.97, 6.75 이렇게 해주고 있다 보니까 얘를 믿기는 좀 힘들죠.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고요. 반대편에 소니 그레이도 좀 이제 워낙에 이제 4월달이 너무 훌륭했거든요. 4월달에 시즌 초반 이 29이닝 동안 0.62로 진짜 최고였는데 그 이후로 5월, 6월, 7월 점차 3.45, 3.95, 4.85 이렇게 그 방어율도 오르고 피안타도 많이 맞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레이도 그래도 한 30점 이상은 해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 그레이가 한 30점 이상 해주면은 저는 이 경기 오바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워낙에 리버라토레를 못 믿을 만한 투수고 물론 최근에 좀 미네소타 빠따가 식어 있기는 한데 리버라토레까지 못하면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약간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양 팀의 빠따가 꽤 좋아요. 먼저 세인트루이스 말씀드리면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지금 타율 2등에다가 홈런도 그렇고 볼넷도 그렇고 준수한 편 그리고 OPS도 7.9 OPS는 살짝 아쉽긴 한데 어쨌든 양팀의 빠따는 지금 현재 좋은 상태다. 미네소타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미네소타는 볼넷이 되게 많고 이제 양팀 다 그러니까 홈런 볼넷 둘 다 조금 준수한 수준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미네소타의 최근 빠따 하향세가 좀 두드러지긴 하더라. 그런 점들을 경계를 하셔야 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버라토레 이 친구는 미네소타한테 털릴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그냥 선발부터가 그레이도 상태가 안 좋고 리버라토레가 선발이라면은 이거는 오바를 보는 게 확연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승패 같은 경우는 별로 배당이 사실 세인트루이스가 맞지만은 그레이도 못할 텐데 리버라토레는 더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양팀의 불펜 생각하면 아무래도 미네소타 쪽이 조금 더 낫지 않나.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1.58짜리 미네소타 승을 가기에도 별로고 저는 그냥 이 경기는 오바만 예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바가 꽤 좋아 보이기 때문에. 자 이제 다음 경기는 이제 컵스 시카고 컵스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좀 서두부터 컵스가 내일 또 굉장한 이 타격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왜냐면은 상대팀의 선발 신시내티 루크이버가 지금 마탱이가 제대로가 있거든요. 저는 이 루크이버가 계속해서 이 신시내티 로스터에 있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사실은
루크 이버는 올 시즌에 이제 방어율이 6.80, 거의 뭐 규정 이닝, 얘가 뭐 규정 이닝 소화도 아니에요. 82이닝 이상 소화한 투수들 가운데 올 시즌 82이닝 이상 소화한 투수 가운데 지표가 좀 이래요. 신시 선발 위버, WHIP 이닝당 주자 출루율 1.60으로 뒤에서 2등. 그러니까 82이닝 이상 소화한 투수들 가운데 가장 안 좋다는 거죠, 거의. WHIP가 이제 이닝당 주자 출루인데 그만큼 매 이닝 이렇게 좀 위기를 많이 준 선수다. 그렇고 그리고 피안 타율도 3할 4리. 그러니까 이 위버를 상대하는 타자들이 뭐 전부 다 그 저기 뭐 보스턴의 요시다 마스타카 맞나? 요시다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홈런도 그 규정 이닝 소화한 애들 가운데 1등 가장 많이 쳐맞았다. 9이닝당 2.3개로. 그냥 워낙에 좀 소화한 이닝 자체가 86이닝밖에 안 돼가지고 피홈런이 22개로 그 아주 10선두권은 아닌데 소화한 이닝 대비 가장 많은 홈런을 맞는 투수다. 이러다 보니까 그냥 루크 이버 이 새끼 나오면 땡큐라는 거죠. 최근 10경기에서도 8.29. 최근 10경기도 안 좋고. 그나마 호재라면은 최근 그 등판 다저스전에 6이닝 3실점으로 그나마 조금 나았다는 건데 저는 지금의 컵스 봤다라면은 아주 그냥 위버를 조져 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에 그 타이온이 최근에 잘해요. 이 7월달 들어가지고 그 7월 8일부터 해서 25이닝 이날 그러니까 그 8이닝 그 무실점 한 날 있잖아요. 양키스 상대로. 그 이후로 지금 계속 그런 좋은 폼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25.1이닝 동안 1.78. 올 시즌 피홈런 14개인데 이 기간 동안 한 개밖에 안 맞았다. 예. 대조해서 보시기 편하게 제가 그전 5경기를 준비를 했는데 타이온이 최근에 이렇게 4경기 동안 잘하고 있는 반면 그전엔 어땠냐? 그전 5경기 동안은 이렇게 안 좋았다. 6.75에 8피홈런이었는데 요즘에 워낙에 잘한다. 그래서 뭐 선발도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나고 빠따도 엄청 차이 나죠. 시카고 컵스가 지금 계속 후반기 타율 1등에서 내려올 기미가 안 보입니다. 제가 2등부터 11등까지 다 2할 6푼대에 머물고 있는 팀들이 엄청 많다고 했는데 2위 그룹이 그렇게 많고 시카고 컵스는 그야말로 독보적이에요. 지금 후반기 빠따가 이렇게 타율도 좋고 오피스도 9위2로 1등 이런 상태고 반면에 신시내티는 뭐 루키들 많고 한번 터지면 끝까지 터집니다 이랬지만은 일단은 후반기에는 그렇게 뭐 빠따적으로 칭찬할 게 없다. 보시다시피 뭐 타율 21등에 OPS 18등이긴 하고 최근에 상승세기는 한데 그냥 컵스가 뭐 내일 선발도 쉽고 조져놓지 않을까. 저는 이 경기 컵스 승은 뭐 당연하게 보고 컵스가 사실 1.49를 받은 것도 놀랍기도 하고요. 저는 마헨도 충분히 괜찮다고 봐요. 워낙에 좀 빠따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선발 차이도 확연하게 심하고 저는 이 경기 홈라인이지만은 또 강력하게 어필하고 싶네요. 이 경기는 컵스 승에 컵스 마인 그리고 오바까지도 볼만할 것 같기도 하고 물론 뭐 타이온이 조금 털려줘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그냥 워낙에 컵스 승이나 마인이 좋다 보니까 그냥 언어버는 그냥 따라가는 걸로 오바 정도만 그냥 얘기만 드리고요. 저는 컵스 승의 마인이 굉장히 좋게 보인다. 좀 결격 사유가 크게 안 보인다. 이런 평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뭐 가장 그냥 좋은 경기가 아닌가. 배당도 그렇고. 다만 이런 높은 배당이라면 살짝 그 이제 의심 정도는 해보시라. 뭐 그냥 그런 얘기만 드리고요. 내일 이제 천사 얘기를 하면요. 천사는 내일 오탄입니다. 오탄이. 그리고 시애틀은 우인데 저는 이거 하나 말고는 걱정이 안 돼요. 시애틀이 요새 좀 잘 치긴 합니다. 근데 시애틀 선발 우가 후반기에는 썩 좋지 않은 모습이다. 반면에 오타니도 안 좋았지만 직전 경기는 잘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뭐 다들 예상하는 것처럼 천사승에 천사 마인 보겠지만은 저는 이 경기 컵스 마인처럼 그렇게 아주 좋게는 안 볼게요. 살짝 걱정은 되는 경기긴 하다. 왜냐면은 오타니가 직전 9이닝 완봉 경기 전 직전 경기는 9이닝에 1피안타 완봉 경기를 했지만 상대가 디트였고 뭐 그 전 3경기 동안 썩 좋지가 않았다. 네, 후반기가 별로예요. 사실은 오타니가. 그전 경기는 안 좋다. 뭐 물론 이런 안 좋은 기운을 떨쳐버리는 대박 활약을 하긴 했지만은 뭐 배럴 타구라든지 이런 볼넷이라든지 이런 게 좀 늘어나 있는 모습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작년만큼 물론 뭐 당연하게도 방어율 면에서도 보입니다만은
작년만큼의 그런 오타니의 수준은 아니다 보니까 뭐 직전 경기를 아주 잘했긴 하지만 살짝 걱정은 된다. 저는 살짝은 걱정이 된다. 그리고요, 뭐 그 이제 시애틀 선발 우 같은 경우는 후반기에 이렇게 14.1이닝 동안 8.16 소환 이닝도 뭐 3경기 동안 이렇게 했다는 건데 3경기 동안 4피 홈런 뭐 여러 가지로 썩 좋지가 않아요. 근데 얘가 왜 그러냐면요, 그 전에는 좀 잘했거든요. 그래서 최근 10경기 중에 최근 그 3경기를 되게 못했고 후반기 3경기를 되게 못했고 그 전 6경기 동안은 괜찮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기대를 받다가 최근에 많이 못하고 있다. 뭐 좀 약간 미천이 드러난 건지 뭔지는 몰라도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선발만 봤을 때는 뭐 직전 경기에 뭐 엄청난 활약을 했던 오타니가 당연히 좋아 보이겠죠.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양팀의 빠따 먼저 보면요, 천사는 되게 볼넷이 많고 홈런도 많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타율은 13등에 머무르고 있지만은 OPS는 리그 5등 8할이 넘는다. 그래서 장타 같은 부분이 좀 기대가 되죠. 기대가 좀 되고, 안 그래도 우가 후반기에 14.1이닝 동안 4피 홈런이면은 천사의 이런 빠따력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볼만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리고 시애틀도 뭐 홈런이나 이런 볼넷, 뭐 홈런은 좀 많은 편이고 볼넷은 그냥 또이또이한 수준인데 최근에 좀 상승세요. 시애틀 빠따가. 예. 저번에 한 며칠 전이지? 한 3일 전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5경기 연속 2자릿수 안타를 치고 있다가 그 이후에 8안타, 9안타로 끊겼다가 어제 또 10개의 안타를 쳤거든요. 여러 가지로 시애틀이 최근에 이런 장타도 그렇고 5경기 연속 홈런에다가 빠따적으로는 꽤나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천사 같은 경우는 그 애틀랜타를 만나가지고 좀 빠따적으로는 살짝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애틀이 오히려 천사의 빠따보다는 기세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오타니가 물론 전 경기는 9이닝 1피안타 좀 훌륭하긴 했는데 내일 그래도 시애틀이 아주 못 치지는 않지 않겠냐. 시애틀이 오타니 상대로 조금 그래도 잘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물론 오타니가 시애틀 상대로 18년도부터 2.02로 훌륭하긴 했어요. 대 시애틀전이 훌륭하긴 했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완봉 완투 이후에 한 번씩 이렇게 저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것들까지 좀 생각하면은 물론 천사승의 천사 마인이 정배죠. 천사승의 천사 마인이 정배기는 해요. 뭐 배당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일단 마해는 저는 일단은 안 보려고 하고 살짝 좀 오바 냄새를 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살짝 오바 냄새를 맡아보고 싶다. 우는 털릴 것 같은데 이 시애틀 빠따가 오타니한테 점수를 그래도 조금 뽑아주지 않을까? 약간 이런 느낌? 이 경기도 강력 주장은 안 하고 그냥 천사 승의 천사 마인 그리고 오바를 이렇게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다. 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 다저스는 내일 유리아스입니다. 유리아스 대 JP 시어스가 붙는데 사실 유리아스도 꽤 괜찮지만은 반대편에는 시어스도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지금 계속 이제 오클랜드라고 해갖고 오반꿀 이랬을 텐데 이 시어스가 나오는 경기에서는 오반꿀은 살짝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왜냐면 이 시어스가요, 시어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7월달에만 이렇게 29.1이닝 동안 3.07, 뭐 이닝 소화도 6이닝보다 조금 못 던지긴 했지, 평균 6이닝보다 조금 못 던지긴 했지만은 안정적으로 잘하고 있더라. 3.07로. 물론 얘가 피홈런도 25개에 홈런을 아주 많이 맞는 투수긴 하지만은 뭐 여러 가지로 저는 이 시어스가 그래도 그렇게 나쁜 투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후반기뿐만 아니라 그냥 전반기부터 대놓고 오클랜드 에이스였어요. 시어스는. 예, 올 시즌에. 그리고 얘가 이제 뭐 데뷔 2년차인가 그렇거든요. 데뷔 2년차인가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도 꽤 많은 스텝업을 했습니다. 그거 보시면은 JP 시어스 일단은 이거 작년이랑 비교해서도 뭐 그 익시트 벨로시티 상대팀 타자들이 시어스에 공을 쳤을 때 작년에는 되게 빠른 공들, 타구의 질이 좋은 공들이 많이 생산이 됐는데 올 시즌에는 그걸 억제를 많이 하더라. 똥볼들이 많이 나오더라. 타구가. 보시다시피 하드히트도 하위 12%에서 61%까지 끌어올렸고 익시트 벨로시티도 마찬가지고 볼넷 단속도 많이 되는 모습.
이런 점들 생각을 하면은 시어스가 많이 단단해졌구나.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어디 갔어? 예. 포신 페스티벌 작년에 마이너스 8이었다가 플러스 5가 됐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런 피안 타율 3할 1푼 8리에서 올 시즌 2할 4푼으로 줄었다. 일단은 좀 이런 게 눈에 띄고요. 그리고 또 뭐야? 체인지업 작년에 2할 이건데 올 시즌 2할 7푼 4 이거 뭐 안 좋은 스탯이네 이거는. 체인지업이랑 뭐 이건 변화가 있다고 이렇게 봐야 되나? 어쨌든 포심은 많이 안 맞고 체인지업은 조금 많이 맞아당하는 모습 뭐 그런 것 같네요. 내가 잘못 적었네 약간. 뭘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 뭐 무튼 그렇습니다. 뭐 볼넷이 호전됐다 얘기도 했었고 이제 다저스 선발은 유리아스잖아요. 유리아스는 얘는 눈에 띄는 게 홈이랑 원정 격차가 엄청 커요. 홈이랑 원정 격차가 얘가 홈으로 오면은 2.47인데 원정은 7.88 적어드릴게요. (7.88) 예, 홈 원정 차이가 이렇고 그리고 WHIP 홈이랑 원정 차이 홈이 먼저 앞이에요. 홈에서는 847 그 이닝당 한 명도 안 내보낸 수준인데 원정에서는 이닝당 1.6명을 내보내더라. 그런 것도 있고 홈런도 홈 원정 차이가 엄청 크죠. 홈런도 홈에서는 홈런 5방 뭐야 좀 잘못 적었는데? 잘못 적었다. 홈에서는 6방 원정에서 10방이네. 잘못 적었어요. 홈에서는 홈런 6방 원정에서는 10방 뭐 이런 식으로 뭐 소환 이닝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좀 차이가 있다. 홈 원정 경기력이 이런 점도 생각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유리아스도 최근 몇 년간 계속 이 뭐 수술도 있고 뭐 얘가 아주 뭐 내구성이 좋지는 않잖아요. 유리아스도 계속해서 뭐 구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보시다시피 어디 갔어? 얘가 많이 던지는 이제 포심 같은 경우 92.8마일이잖아요. 작년에는 93.1마일, 그 전에는 94.1마일. 그리고 뭐 쭉 보면은 얘가 2019년엔 95.1마일이었는데 지금은 92.8마일, 거의 뭐 2.3마일 가량 줄었다. 페스티벌 구속이 이런 점들 좀 생각을 해주시고 뭐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뭐 경쟁력 있는 페스티벌이 많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내일 홈에서 던지는 유리아스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원정보다는 확실하게 안정감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 하고 싶고 양팀의 빠따를 얘기를 하면요. 내가 왜 또 이렇게 적었냐? 잘못 적은 거 같네. 다저스는 지금 타율 3등인데 눈에 띄는 거는 볼넷이 엄청 많다. 아까 필라델피아가 몇 개였죠? 필라델피아 83개였는데 후반기 다저스도 볼넷 83개로 공동 1등인 것 같습니다. 볼넷을 엄청 많이 얻어내고 있는 다저스다. 그래서인지 비교적 많지 않은 홈런에도 불구하고 OPS는 4등 816으로 높은 OPS 보여주고 있더라. 반면에 이제 오클 같은 경우는 타율은 별로예요. 타율은 별론데 얘도 보시다시피 볼넷이 꽤 많은 모습입니다. 65개로. 그러다 보니 이렇게 OPS가 718 OPS가 718로 16등 정도면 준수한 거죠. 오클랜드 치고는 거의 뭐 타격도 꼴찌에 가까운데 시즌 전체로 보면은 후반기에는 이렇게 꽤 괜찮은 모습이더라.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 경기요 아무래도 배당도 다저스로 좀 몰려있기도 하고 뭐 시어스가 만만치 않은 투수긴 하지만은 홈에서 던지는 유리아스라면은 좀 많이 단단하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경기 언더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언더를 살피고는 있다. 다만 사실 유리아스가 이 홈이랑 원정 격차는 물론 홈이 좀 포근할 수도 있고 심리적 안정감도 주긴 하겠지만은 사실 저는 약간 미신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든 이 원정에서 이렇게 많이 털린 투수라면은 홈에서도 언제든 많이 털릴 수 있다. 막 다저스 구장이 보스턴 페네이 파크처럼 이렇게 막 그린 몬스터가 있어가지고 특정 뭐 좌타자나 우타자한테 아주 뭐 이런 큰 이런 페널티가 있는 구장도 아니고 언제든지 이런 원정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였던 투수는 홈에서도 털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저스 승이나 마인 같은 경우는 애지간하면 저는 좀 패스를 하고 싶어요.
그냥 어느 번만 가고 싶은데 이 경기도 그러니까 좀 맛은 없는 경기. 저는 언더를 예측을 하지만은 그렇게 맛은 없을 것 같더라. 예, 그 정도만 하고 말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오늘도 꽤 어려운 편이죠. 뭐 선발 투수들 데이터도 그렇고 좀 어려운 편인데 일단은 이렇게 다 예측을 해봤고, 자 오늘 이제 분석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혹시라도 추천 절차 이렇게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좀 눌러주시기 바라고, 제가 유튜브에도 올려드리는데 유튜브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유튜브 구독도 좀 부탁드리고, 아 잠시만요. 또 이렇게 제가 보통 유튜브에 올리는 게 유튜브에 이렇게 게시되는 시간이 되게 느려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예를 들어 10시에 한다 하면은 유튜브에 올라가는 게 12시가 넘어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제 아프리카 이렇게 679 스포츠 검색하시고 즐겨찾기 해주셔가지고 이런 제가 공지사항을 매일 오늘 방송 몇 시라고 올려드리거든요. 그거 맞춰서 오시면은 제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요.